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승원 교수님이 계신 임상심리연구실 맘닥터의 어레이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보람해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임상심리실 슈퍼바이저로 계시는 오다영 선생님을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임상심리와 임상심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람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에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오다영이라고 합니다. 더 길게 해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임상심리실의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는 심리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검사를 하고 그 환자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진단, 치료적인 개입을 위한 어떤 일종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주 업무고요. 심리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개입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심리치료를 하고 그런 업무가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행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임상심리실에 근무하게 되기까지의 수련이나 교육 과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 이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에 근무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보통은 아마 저랑 같은 어떤 코스를 밟으실 텐데 4년 그 학부 심리학과를 나온 다음에는 이제 석사를 이제 임상심리학 전공의 석사를 하게 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2년 정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졸업한 후에는 보통은 이제 병원 시험을 보게 돼요. 기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10월에서부터 12월 달에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이제 수련생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에 통과를 해서 3년 동안 이제 또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수련 기간이 이제 3년 끝나고 나면 보통은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하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이렇게 두 개의 자격증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는 그 전문가가 되는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련 기간이 길기도 하고 오랜 시간 임상심리 학문을 공부해야 하다 보니까 또 그 과중에 여러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임상심리 자격증을 준비하시기 위한 수련 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 질문이 사실 되게 어려웠는데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보통 수련 생활하면 되게 고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그 스테레오 타입이 좀 있는데 그게 그 와중에도 좀 즐거운 일들이 하나씩 꼭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료들끼리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잠깐 저희 병원 옆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공원을 같이 산책을 좀 한다든지 혹은 병원 안에서 어떤 송년회 할 때는 퀴즈도 같이 풀고 상품도 받아가고 이런 재밌는 일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실수했던 경험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 검사 도구를 잃어버렸다든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결국 잃어버리진 않았었는데 잃어버릴 뻔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겠네요. 별로 재미없는 에피소드들 뿐이긴 한데 나름 재밌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련 과정을 거치시고 비로소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후에 실무에 들어가셔서는 또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셨을 텐데요. 혹시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환자들은 어떤 정신질환을 주로 가지고 계셨나요?
대학병원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보통 유병률 따라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가장 많은 환자 유형이라고 하면은 기분장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극성 우울장애뿐만 아니라 뭐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또 되다 보니까 노인 환자들도 되게 많이 봐요. 노인 환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뭐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혈관성 치매라든지 아니면 정말 특이한 뭐 행동변이성의 어떤 그 전두축두형의 어떤 치매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치매 환자들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린이 환자들도 심심찮게 보는데 뭐 흔히 생각하는 뭐 ADHD 친구들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만성질환도 의외로 많이 보여요. 굉장히 오랜 어떤 조현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꾸준하게 이제 경과 관찰 위해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을 하시다 보니까 실무를 하실 때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실무에서 환자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심리학 비전공자분들도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 혹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과에 찾아온 환자분들을 검사를 잘 해야겠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풀배터리라고 하는 그 종합심리평가를 하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유형의 검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기분장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이직하게 볼 수 있는 환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양극성 장애냐, 뭐 우울장애냐, 뭐 이런 감별 진단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양극성 장애도 성격적인 측면이 좀 들어가면 좀 감별이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B군이라고 보통 하는 성격 장애들은 되게 폭발적이고 감정 변화가 좀 심하고 조절도 잘 안 되고 되게 양극성 장애하고 그 증상이 좀 겹치는 증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검사 사인들을 보면서 이게 좀 더 성격적인 측면의 어떤 사인들인지 아니면 기분 증상에 해당되는 것들인지를 좀 봐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환자의 어떤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이게 아주 단발성의 아주 에피소딕한 측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분 장애에 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면 좀 더 성격 장애에 맞는 것일 거고, 이런 식으로 감별을 하면서 그 환자에 대한 인상을 만들고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앞에서 잠깐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런 구체적인 과정 이외에도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적성이나 자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내력과 호기심인데 인내력은 사실 뭐 두 가지 모두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도 참 많이 해야 되고 난 후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쉽지 않은 이 1년의 과정을 기꺼이 개인의 어떤 흥미와 어떤 열정을 유지하면서 하려면은 인내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없으면 금방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호기심, 인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과정을 충분히 즐겁게 거칠 수 있을 것 같아요.